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문자와 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하고 중학교 수학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초등학교에서는 특정한 수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중학교 수학에서는 그거에 이제 수나 양의 관계를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집합이나 또 자연수, 정수, 유리수를 하면서 벌써 여러 가지 문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자면 초등학교 때에는 세자리수, 자, 세자리수를 할 때 특정한 세자리수, 뭐 234 또는 뭐 407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중학교에서는 자, 100의 자리 숫자가 A,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가 B, 그리고 1의 자리 숫자가 C 이렇게 해서 이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에 이제 문자를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100의 자리 숫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 곱하기 A, 그리고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 이렇게 해서 A, B, C에 자연수 집어넣어 주면 세 자리 자연수를 모두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A는 1부터의 자연수, 1부터 9까지, 그리고 B하고 C는 0부터 9까지의 수를 넣어서 모든 자연수를 우리가 다 세 자리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었어요. 앞에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도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자, 3 더하기 4를 해서 5를 더하는 것과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하는 것과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결합법칙을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숫자 대신에 문자를 이용해 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결과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결과가 같다. 이렇게 문자로 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면 A, B, C 자리에 이런 특정한 수 말고 어떤 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다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 문자식을 공부를 했지만 지금 다음 단원부터 공부를 하면서는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자식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문자식을 어떤 규칙으로 그리고 어떤 약속을 가지고 식을 정리하기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식을 쓰는 방법을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문자끼리의 곱셈이나 나눗셈이 있을 때는 그거를 생략하고 써주기로 하는 거예요. 곱셈 기호는 그냥 생략을 해주고 나눗셈 기호가 있으면 곱셈의 모양으로 나눗셈 바꿀 수 있으니까 곱셈이 생략 가능하다면 나눗셈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곱하기 B 나누기 C,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이런 걸 문자로 쓸 때, 문자식을 써줄 때에는 곱셈 나눗셈을 우리가 생략을 해서 A 곱하기 B 나눗셈은 분수의 모양으로 C분의 AB 이런 모양으로 간단하게 써줄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 곱셈과 나눗셈을 생략한다는 거지 덧셈과 뺄셈을 생략하는 건 아닙니다. 덧셈 뺄셈은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와 문자가 같이 나와 있는 곱에서는 식을 간단히 하는 거는 여러분 크게 곱셈과 나눗셈을 생략해서 간단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덧셈 뺄셈을 생략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와 문자 사이의 곱에서는 당연히 수를 먼저 써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은 너무 수를 앞에 쓰는 게 너무나 지금 당연한 건데 여러분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수하고 문자의 곱에서는 수를 문자 앞에 아까 자 100 곱하기 A 10 곱하기 B 더하기 C의 모양이 있을 때 100 곱하기 A를 A100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고 100A로 수하고 문자의 곱이 있을 땐 역시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줄 수 있다는 거고요. 문자와 문자 사이의 곱에서는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기로 합니다. 그래야지 보기에 편안하니까. 그래서 A 곱하기 B 이걸 AB로 써주는 게 좋지 BA로 쓰는 거는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을 정리할 때 항상 이렇게 문자와 문자가 있을 때에는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거. 자, 거듭제곱은 어디선가 배운 것 같아요. 기수법 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A가 있다. 자, 요런 거는 정리를 할 때 곱셈 기호를 다 생략하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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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요. 거듭제곱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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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를 3번 곱했으니까 A 세제곱, B 제곱 이런 모양으로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 사이의 곱에서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이 1을 생략하고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 곱하기 뭐 A 이런 모양으로 해볼까요? 1 곱하기 A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 1을 생략하고 A로 써주는 거.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C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도 마이너스 C의 모양으로 써주는 거. 그런데 요 정수에서는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 1을 생략하기로 하는데 소수 자리에서 나오는 1은 생략하지 않고 써줍니다. 그래서 0.1 곱하기 A는 0.A 이렇게 쓰는 학생들 가끔 있는데요. 1을 생략하고 소수점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생략하지 않고 0.1A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분수로 써서 0.1이라는 것은 10분의 1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러면 10분의 1A 이런 모양으로 분수를 써줘도 되고 1A를 분자로 올려서 10분의 A의 모양으로 써주면 1을 생략할 수 있지만 여기 소수 자리로 그렇게 그대로 쓰고 싶을 때 1은 생략하지 않는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자식을 간단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식들에서 그 식에 해당하는 용어의 뜻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항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이라는 것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우리는 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에서 선생님이 식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2x-3y 더하기 5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을 때 자,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2x 또 마이너스 3과 y의 곱으로 이루어진 마이너스 3y 그리고 뭐 이거는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 각각을 우리는 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수항이라는 것은 어떤 식에서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우리는 상수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기 2x-3y 플러스 5에서 상수항은 누가 되는 거죠? 5가 바로 상수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단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단계, 한 개로 이루어진 식. 자, 여기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항이라고 하는데 그 항이 한 개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단항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고 항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2x-3y 더하기 5라는 것은 단항식. 자, 요거 2x만 따로 있다면 단항식이지만 이러한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항식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는 건 어떤 거 얘기를 하냐면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자, 그것을 우리는 그 문자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x의 개수는 2가 되는 거고요. y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y 앞에 곱해져 있는 수는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y 앞에 곱해져 있는 수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죠.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2x와 마이너스 3y와 5를 더해서 다항식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y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 y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수라는 것은 어떤 문자에 곱해진 개수. 자, 개수와 차수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문자에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x가 몇 번 곱해져 있나요? 한 번 곱해져 있죠. 2x라고 해서 x가 2번 곱해져 있는 게 아니고 2 곱하기 x 한 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1차 항이 되는 거예요. 1차식. 그 다음에 3y라는 것도 마이너스 3y라는 것도 y가 한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요것도 1차식이 되는 거고 상수항은 차수가 없는 거 그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얘가 몇 차식이니? 라고 물어볼 때는 식에 포함된 문자 중에 차수가 제일 높은 거를 가지고 몇 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니까 더 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1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1차식만 보여주면 느낌이 안 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자 다른 차수도 한번 보여줘 볼까요? 그러면은 자 3x 제곱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되는 건가요? 얘는 다항식이죠. 역시 다항식인데 x제곱, x가
2번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차수가 2차, 제일 높은 차수가 2차니까 얘는 2차식이다. 이렇게 해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차수, 그리고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상수를 우리는 개수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동류항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동류항은 어떤 식에서 문자가 서로 같고 차수도 같을 때 그 두 개의 항을 서로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2x랑 3y랑 뭐 문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수는 똑같이 1이지만 동류항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자, 두 개의 식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2x하고 3x 제곱, 문자가 똑같이 x로 되어져 있지만 x는 1차, x제곱은 2차이기 때문에 차수가 또 같지 않아요. 그래서 2x와 3x 제곱도 동류항은 아닌 거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식에 동류항은 전혀 없나? 그건 아니고요. 상수항, 자 얘는 차수가 0차,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도 차수는 0차,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항끼리도 동류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수까지 같을 때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자식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 용어의 정의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1학년인 것을 감안을 해서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문자식은 차수가 아주 복잡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1차식인 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차식이라는 건 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1차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차수를 보고 우리가 1차식인지 2차식인지 3차식인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봤을 때 그 차수가 1인 거, 자 1이 되는 그러한 식을 우리는 1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 뭐 2x-3 이런 것은 차수가 지금 1차, 그리고 얘는 상수니까 차수가 제일 큰 걸 봤을 때 그게 1차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걸 우리는 1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는 단항식이지만 최고차, 제일 큰 차수는 1차잖아요. 1차.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1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x분의 5라는 거는 차수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1차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수는 아까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x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차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요거는 1차식이 아니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우리는 1차식을 주로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ax 더하기 b, 자, 얘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건 우리는 대부분 이제 1차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런 모양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ax 더하기 b라는 것이 x에 대한 1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무조건 이 ax 더하기 b를 1차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게 1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반드시 차수가 1차가 나와야 되니까 상수인 a를 곱해서 x가 0이 돼버리면, x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가 0이 아닌, 자, ab가 상수일 때 a가 0이 아니라면 ax 더하기 b의 모양은 반드시 x에 대한 1차식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주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차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덧셈을 하는 경우, 뺄셈을 하는 경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뭐냐면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고 나서 문자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고 나서 문자를 곱할 때 또 하나 주의할 거,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에는 반드시 동류항끼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동류항 아까 했습니다. 문자가 같고 차수가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를 선생님이 한번 들어줘 볼게요. 뭘로 해볼까? 자, 3a 더하기 2a, 자, 요거를 한번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3a와 2a는 동류항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덧셈 또는 3a 마이너스 2a도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3a 더하기 2a라는 건 개수끼리 문제를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개수끼리 계산을 더하거나 빼고 문자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3a니까 3 더하기 2a니까
A 이렇게 해서 자 요걸 어때요?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3A 더하기 2A에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분배 법칙을 반대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계산해주면 얘는 5A가 된다는 거고 뺄셈이 있는 경우는 3에서 2를 빼는 거니까 A가 되는 거겠죠. 1A가 되지만 1은 생략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4A-2B를 계산해라. 그럼 요건 계산할 수 있나요? 요건 계산할 수 없죠. 요거 지금 동류항이 아니니까 차수는 같지만 동류항이 아닌 경우에는 덧셈과 뺄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곱셈은 할 수 있지만 덧셈과 뺄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에는 반드시 동류항끼리만 개수끼리 계산을 해서 그 해당하는 문자를 곱해주는 걸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경우 단항식끼리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4B 곱하기 2A를 계산해라. 그러면 이러한 건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4하고 2를 곱해서 8A, B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항식과 다항식끼리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 것까지는 1학년 과정에서는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2학년에 가서 공부를 하겠고요. 그 대신에 이제 1차식과 수, 자 수와 1차식 그리고 1차식 나누기 수, 곱셈이나 나눗셈이 있는 경우 1차식에서 수를 곱하거나 1차식에서 수를 나누는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서 위에서 덧셈 뺄셈 했던 거랑 비슷하게 사용된 법칙이 같아요.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앞에서 우리가 수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연산 법칙들이 있었잖아요. 식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3 곱하기 2A 더하기 B를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 곱셈 기호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6A 더하기 3B 이런 모양으로 해주면 되고 나눗셈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2A 더하기 B를 3을 나눠라. 자, 3을 나눠라 이렇게 해주면 3분의 2A, 3분의 B 이런 모양으로 써도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분수를 한꺼번에 써서 2A 더하기 B, 3분의 이렇게 3분의 2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문자식을 이용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1000원에 A 할 B 푼을 식으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할푼리에 대한 문제나 또는 퍼센트에 대한 문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숫자로 나와 있던 거를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문자로 표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푼리에 대한 거, 퍼센트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할이라는 것은 전체를 식으로 생각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A 할을 식으로 써주면 10분의 A, 10개 중에서 A만큼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B 푼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하나씩 더 십진법으로 생각해서 그 10분의 1씩 더 해주는 거죠. 그러면 B푼이라는 거는 전체를 100으로 생각했을 때 B만큼이 되는 것이고 B, 자, 할푼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 리는 전체를 1000으로 해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1000분의 C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뭐 1할, 2푼 이런 거 공부를 했어요. 이런 숫자들이 나왔을 때는 할푼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써줬지만 중학교에서는 푼까지는 사실 잘 가지 않고요. 할까지 대부분 다 할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몇 할인지 물어보는 그런 경우에는 1할, 2푼 이렇게 쓰지 마시고 1.2할과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 할푼리 했으면 퍼센트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X%라는 거, 퍼센트는 전체를 100으로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X%라는 것은 100분의 X. 자, 식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00원에 A 할 B 푼 그랬어요. 그러면은 A 할과 1000원에 A 할과 1000원에 B 푼을 더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0원의 A 할, 1000원에서 A 할이니까 1000원 곱하기 A 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의 A 할이라는 것은 1000원 곱하기 10분의 A. 그리고 B 푼이라는 것은 1000원 곱하기 B 푼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00원의 100분의
B 해서 A할과 B푼을 반드시 더해줘야 돼요. 학생들이 A할과 B푼까지는 표현을 해놓고서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지? 이렇게 느낌으로 이제 식을 정리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A할, B푼을 더해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A 더하기 10B 이렇게 해서 할푼리 문제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소금물에 대한 문제예요. 두 개의 소금물을 섞었어요. A%의 소금물 Xg과 B%의 소금물 Yg을 섞었을 때 농도가 얼마가 되겠니라는 거죠. 자, 두 개의 소금물을 섞었을 때 농도가 얼마니? 얘가 만약에 답이 A%와 B%를 살짝 더해서 A 더하기 B가 되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소금물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를 또 어떻게 구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정확하게 혹시 살짝 헷갈리고 예전엔 배울 때 알았지만 지금은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다음 단은 우리 방정식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농도,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농도는 퍼센트로 나타내 주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금물이라는 것은 소금과 물을 더했을 때 그 소금물의 양 그리고 그 중에 소금만에 해당하는 양 곱하기 100을 해서 농도로 퍼센트로 표현해 준다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농도를 이렇게 구하는 것을 가지고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소금의 양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이런 계산도 뭐 별표, 네모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했어요. 100이 곱해져 있으니까 100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이 나누어져 있으니까는 그거를 곱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 해서 우리가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저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공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A% 소금물 Xg과 B% 소금물 Yg을 섞었을 때의 농도를 구해줘야 되니까 자, 두 개를 섞었을 때 소금의 양은 얼만큼인지 먼저 두 개를 섞었을 때 소금의 양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A%의 소금물 X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B% 소금물 Y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해서 곱하기 X 이렇게 쓰지 않고 곱셈 기호 우리 생략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AX 여기 밑에다 써도 되고 위에다 써도 되니까 분자에다 같이 써주도록 하고요. 여기도 100분의 B 곱하기 Y라는 것은 BY를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분자에다가 써주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소금물을 섞었으니까 들어있는 소금의 양도 더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두 개를 섞었을 때 소금물의 양은 아주 간단하게 나오네요. Xg과 Yg을 섞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두 개를 섞었을 때 이제 농도 가도록 할게요. 자, 농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100분의 AX 100분의 BY 곱하기 농도 퍼센트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식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분자에다가 곱하기 100은 어디다 곱한다는 거예요? 분자에 곱하는 거잖아요. 뭐에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자에 곱하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x 더하기 y분의 100분의 ax 더하기 100분의 by 곱하기 100 1차 식과 수의 곱셈은 아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해준다 그랬죠? 100분의 ax 곱하기 100이니까 ax 100분의 by 곱하기 100 다시 분배 법칙 해주니까 by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섞었을 때 농도는 x 더하기 y분의 ax 더하기 by%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시간, 거리, 속력에 대한 문제. 자, 농도 문제가 나왔다면 시간, 거리, 속력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죠. 자, 시간, 거리, 속력에 대한 것도 공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다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를 그려주면 여러분이 공식이 생각나기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 거리, 그리고 여기에는 시간, 여기 속력 이렇게 해서 해주면 자,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안 쓸까 봐요, 선생님. 여기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해주면 되는 것이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되니까 거리만 위에 놓는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간이나 속력은 자리가 바뀌어도 공식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 시간, 거리, 속력에 대한 모든 공식, 요거 세 가지 가지고 응용을 해주면 되잖아요. 자,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둘레가 Akm인 연못에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20분 만에 만났을 때 이 관계를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속력은 시속 Xkm, B의 속력은 시속 Ykm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둘레가 Akm인 연못에 그랬어요. 둘레가 Akm인, 자, 여기 이렇게 연못 여기 있다고 할게요. 둘레가 지금 Akm인 연못에 A하고 B가 여기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속력이 시속 Xkm, Ykm로 A가 지금 이렇게 돌았고 B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같은 지점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20분 후에 만났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A가 간 거리 노란색, 그 다음에 B가 간 거리 파란색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연못에 둘레와 같다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를 더해서 전체 둘레와 같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할 거 20분 만에 만났다. 자, 이런 문제 할 때 그리고 시속 Xkm다. 그리고 여기 Akm, Xkm라는 거 단위들을 꼭 통일을 해서 풀어줘야 돼요. 자, 거리가 킬로미터니까 일단 요거는 패스. 자, 그 다음에 20분 시속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속력의 단위의 시간을 여러분이 통일을 시켜주는 게 편리해요. 속력의 1시간에 Xkm. 그렇다면 20분은 얼마큼 되는 거죠? 20분은 3분의 1시간. 이렇게 해서 단위 통일하는 거 여러분 꼭 주의하시고요. 그렇다면 A가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은 20분이니까 3분의 1시간. 그리고 속력 Xkm. 그 다음에 B가 간 거리 시간은 똑같이 3분의 1시간, 속력은 Ykm. 두 개를 더했을 때 전체 둘레의 거리 A와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자, 주의할 거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어떤 공식을 이용해야 될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단위 통일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원가, 정가 문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농도 문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거리 속력에 대한 문제를 어려워하고요. 또 그거보다 더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원가, 정가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원가가 A1인 물건에 X%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또 정가에서 이하를 할인해 줬을 때 그 가격을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원가에다가 X%의 이익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식을 찬찬히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가 A예요. 그러면은 원가의 X% 이익을 붙였어요. 이걸 여기다가 해볼까요? 옆에다가. 자, 여기 원가의 X% 이익을 붙여주면 원가의 X% 이익이니까 원가 A의 X%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X%, 100분의 X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정가는 어떻게 식으로 써줄 수가 있냐면 자, 정가라는 것은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실수를 많이 합니다. A 곱하기 100분의 X까지는 잘해요. 그러면 오,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주면 들어가가지고 식을 이상하게 세워갖고 오더라고요. 자, 정가는 A의 100분의 X% 이렇게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익금이잖아요. 요만큼 이익금만 받고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경우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예를 들어줍니다. 자, 1,000원에 10% 이익을 붙였다 그랬어요. 그럼 1,000원에 10%면 100원이죠. 자, 1,000원에 10% 그럼 100원인데 학생이 정가를 100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요거는 이익이니까 원가에다가 이익이 되는 금액을 꼭 더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안 해서 틀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식을 정리하는 방법
간단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A 더하기 곱셈 기호는 생략해주고요. A 곱하기 100분의 X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를 분배 법칙을 써서 A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를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A 곱하기 A라는 것은 A 곱하기 1 곱하기 A에서 1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니까 1 더하기 100분의 X 이렇게 해서 정가를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자, 반드시 원가에다가 이익이 되는 금액을 더해 주시고, 그거 그냥 두지 말고 꼭 분배 법칙 사용해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정가에서 이하를 할인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할인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정가만 받고 팔면 좋은데, 그건 이제 우리가 판매자일 때 얘기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할인을 많이 해줄수록 좋은 거죠. 이하를 할인했다 그랬어요. 정가에서 이하를 할인했다 그랬으니까, 자, 요게 지금 정가요. 정가가 지금 조금 복잡하니까 이 정가를 선생님이 다시 큰 X라는 문자로, 아이고 여기 X가 있어서 헷갈리겠네요. Y라는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선은 정가를 Y라고 하고 조금 있다가 더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정가에서 이하를 할인하는 거니까 Y 곱하기 10분의 2만큼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어디에서? Y에서 Y 곱하기 10분의 2만큼을 빼주겠다. 자, 이렇게 꼭 식을 써줘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줘야죠. 자, 분배 법칙 이용해서 여기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Y 이렇게 되고, Y 곱하기 1 생략되어져 있는 1이 얼른 보여야 돼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0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이건 계산할 수 있네요. 계산해주면 Y 곱하기 10분의 8 이렇게 되죠. 자, 곱셈 숫자 나와 있을 때는 곱셈 생략하고 숫자를 문자 앞에 써주라 그랬죠. 그러면 10분의 8 약분해서 5분의 4Y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Y 자리에다가 이제 이 A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원가에 X% 이익을 붙였다. A에 1 더하기 100분의 X%, 여기 정가에서 이하를 할인했다. 곱하기 5분의 4, 이하를 할인했으니까 80%의 가격만 받겠다. 정가의 80%의 가격만 받겠다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게 바로 할인한 최종 판매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별로 안 예쁘잖아요. 선생님이 곱셈 기호 생략하면서 숫자는 문자 앞에 써라 그랬으니까 가격을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항상 단위까지 꼼꼼하게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답을 쓸 때에는 어떻게 써주는 게 제일 좋나 봤더니 당연히 곱셈 기호 생략하면서 숫자가 문자 앞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5분의 4 A에 1 더하기 100분의 X1이 바로 최종 판매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아주 복잡한 문자식 정리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한 곱이 넘었고요.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계산하고서 각 항의 개수들의 합을 물어봤어요. 여기 계산할 거면 분수 있으니까 6을 가볍게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버립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6을 곱해버리면 이 식 자체를 6배를 해서 6배의 값을 구하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식의 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다면 결국 통분을 해야 돼요. 곱하지 말고 반드시 통분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를 여기다가 이제 6으로 통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다 3을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해서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되죠. 자, 3을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6이 되려면 여기 2를 곱해주니까 여기 분자에도 다 똑같이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분수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는 여기를 모두 다 빼주겠다라는 거니까 부호 잘 생각해서 해주면 되겠어요. 자, 한 번만 더 써주도록 할까요? 3a-3b, 그리고 여기 주의하시라고 선생님이 한 번 더 써주도록 할게요. 부호를 다 바꾸어서 이렇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계산은 동류항끼리, 같은 항, 문자, 차수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하는 거니까
3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b 더하기 2b 마이너스 b 9 마이너스 2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항의 개수들의 합을 물었어요. 자, 여기서도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산을 또 실수하지 않고 잘 했어요. 그러고서는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학생 있습니다. 6은 어떡할 거야? 6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는 6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A이기 때문에 분모 같이 해줘야 돼요. A의 개수는 마이너스 6분의 1 그리고 B의 개수는 마이너스 6분의 1 똑같이 그리고 개수들의 합은 상수항까지를 포함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수들의 합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상수항까지 더해서 얘네 계산해서 6분의 5가 된다. 자, 곱하지 말고 통분하시고 개수할 때 반드시 분모까지 같이 하시는 거. 자, 임일래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봤더니 여기에서 각각의 개수들을 할 때 조금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를 다시 더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개수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지금 요 1차식을 6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이런 경우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6하고 A, 6하고 마이너스 B, 6하고 7 이걸 다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6분의 A라는 것은 마이너스 6분의 A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6분의 1A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훨씬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6분의 B니까 마이너스 6분의 1B나 마이너스 6분의 B나 같은 거고 6분의 7 이렇게 되니까 아 A의 개수, B의 개수 상수항이 아주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개수들의 합을 다 더해주면 계산은 선생님 좀 전에 했으니까 개수들의 합은 6분의 5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산을 하고 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산을 해줬지만 문제에서 그냥 특정한 개수만 물어봤거나 또는 그냥 개수들의 합만 물어봤을 때 굳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특정 개수만 물어봤을 때 A의 개수는 A끼리 계산했을 때 여기의 개수는 2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되니까 A의 개수는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유리수 계산만 해주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B의 개수도 또 어때요? B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 또 개수들의 합에서는 상수항까지 꼭 생각해줘야 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결국은 이러한 간단한 유리수 계산을 해서 A의 개수가 필요할 때 B의 개수 또 상수항 다 필요한 경우 또는 특정한 개수만 필요하면 다 하지 않고 B의 개수만 구해라 그럼 요거만 딱 갖다가 해주면 좋겠죠. 자, 이제 문자식 계산하는데 앞에서 배웠던 절대값하고 같이 하는 거 해보려고 해요. 절대값 할 때 앞으로 그 모든 단원 여러 군데의 단원에서 절대값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간단히 해라 그랬어요.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그래서 자, 간략하게 정리 다시 하고 문제 풀이하도록 할게요. 절대값은 반드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를 꼭 확인해서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구분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A하고 B하고 지금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B-A의 위치는 0보다 어떻죠? B-A는 B에서 A를 빼는 이것도 한번 나왔네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반드시 양수 이렇게 됐었고요. 마이너스 2A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2A의 부호는 양수. 자 이렇게 해서 부호만 정확하게 판단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B, B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는 음수.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음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반드시 양수,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반드시 음수. 앞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총정리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0보다 큰 거는 그대로 B-A, 0보다 큰 거는 그대로 B-A,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럼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되니까 마이너스 B. 0보다 작을 때 N은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부호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0보다 작을 때에는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한끼리 요거를 슈슈숑숑 계산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가 아니라 플러스 b 이렇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a가 0보다 크고 n이 자연수일 때 요 거듭제곱 문제를 간단히 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앞에 정수할 때 우리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를 했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마이너스 1은 몇 번을 하던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되는 거였는데 이건 마이너스 a의 n제곱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학생들이 이거 n제곱 시켜주면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a, 짝수일 때 플러스 a 이렇게 해버리는 학생들 많아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건 마이너스 a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n제곱 해주면 숫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1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n제곱을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이게 중요하죠. 자, n이 홀수일 때 반드시 이거는 조건에서 홀수 짝수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꼭 나눠서 해줘야 돼요. n이 홀수일 때 얘네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해주니까 마이너스 a의 n제곱 그 다음에 홀수면 얘는 짝수가 되죠. 그럼 얘는 플러스 a n 더하기 1제곱 부호 결정하고 지수 버리지 말고 꼭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홀수 짝수에 관계없이 a n제곱 a를 n번 곱해주고 앞에 마이너스라는 거니까 홀수 짝수에 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해서 얘네도 이제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거하고 동료항은 요거죠. 문자가 a로 똑같고 차수가 n으로 똑같은 거니까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a의 n제곱 마이너스 a의 n제곱 얘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a의 n제곱 a의 n 더하기 1제곱 a n 더하기 1제곱도 역시 동류항 1 생략되어져 있는 거 두 개 더해주는 거니까 2a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일 때 n은 얘가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a의 n제곱 그리고 얘가 홀수가 되는 거니까 a n 더하기 1제곱 얘네는 그대로 마이너스 a n제곱 a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면서 동류항 a n제곱 마이너스 a n제곱 쇼숑 없어지시고 마이너스 a n 더하기 1 a n 더하기 1제곱 역시 동류항 쇼숑 없어지시고 해서 여기 지수 없어지지 않는 거 주의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2x는 3y라는 이런 식이 있을 때 요 식의 값을 물었어요. 자,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뭔가 중요한 걸 하나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간단하죠? 2x는 3y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x는 2분의 3y 자, 이렇게 해서 x가 있는 자리에 2분의 3y를 다 넣어서 식을 y라는 문자 하나만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또는 y는 3분의 2x 해서 y 자리에 x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x로 바꿔서 풀 수도 있겠어요. 자, 그게 이제 일반적인 풀인데 여기는 자, 비례식을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례식 초등학교 때 많이 나왔죠. 2x는 3y라는 식에서 우리는 x 대 y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x는 3y가 될 거면 x 대 y가 2 대 3이 아닌 3 대 2가 나와야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해서 2x는 3y가 되잖아요. 그러면 2x는 3y니까 x 대 y는 3 대 2 요거까지 찾아내요. 자, 이렇게까지 알려주면 선생님이 알려주면 학생들이 냉큼 들어가가지고 x는 3, y는 2를 여기다 쪼르륵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그거는 좋은 풀이는 아니고요. x 대 y가 3 대 2라는 것은 꼭 x가 3일 때 y가 2가 되는 게 아니라 x가 30일 때 y가 20일 수도 있는 거고 x가 15일 때 y가 10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수를 넣으면 안 되고 중학교 때는 일반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랬죠. x가 3일 때 y가 2가 되는 거 x가 3의 배수, y는 2의 배수. 자, 30일 때 20, 15일 때 10 이거 모두 x는 3의 배수일 때 y가 2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x가 3의 배수가 될 거면 3 곱하기 자연수의 모양으로 나오면 x는 3의 배수,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y는 2 곱하기 자연수의 모양으로 나오면 y는 2의 배수. 3a, 2a니까 3a 대 2a는 3 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x 자리에 3a, y 자리에 2a를 넣어서 식을 계산해주면 그게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기 주어져 있는 식을 선생님이 x 자리에 3a, y 자리에 2a를 넣어서 3a 더하기 2a분의 3a 그리고 3a-a분의 2a분의 자 갑자기 또 이거 어디 가버렸어? 자 2a분의 y는 2a 이렇게 돼서 요걸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걸 계산해주면 5a분의 3a니까 결국은 약분이 되죠. 약분. 똑같이 a가 있어서 약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3하고 2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얘는 1a분의 2a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7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2x 3y 나와 있을 때 x 대 y가 3대 2라는 거고 확인해 보시고 문제 풀이할 때는 x가 3a일 때 y는 2a로 해서 풀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은 지금 비례식 이용하는 걸로 풀어줬고 여러분은 x자리에 2분의 3y를 넣거나 y자리에 3분의 2x를 넣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